지금의 에너지를 만드는 자원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무한한 바람과 수소에서 에너지를 찾자. 지금은 조금 낯선 에너지지만 미래엔 지구와 사람을 지켜줄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너 요즘 자리 좀 알아보니? 다녀올게요. 오늘도 세상은 성공해라, 취직해라, 아직도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정해진 틀에 날 가두려 하지만 난 내가 원하는 걸 할 거야. 세상에 정답은 없어. 내가 가는 길이 정답이야. 나는 불꽃이다. 한화. 철수 씨, 둘째 학원비. 내 카드는 생활혜택이니 이번엔 당신 카드 좀 써요. 왜 그래, 허니? 혜택이야 바꾸면 되니. 쓰던 허니 카드 계속 써요. 혜택은 생활 따라 필요 따라 바뀌니까 다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 투자 매매 진행의 이슬입니다. 자, 좋아요라는 이 말, 요즘에는 말보다 이모티콘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특히나 SNS에서는 좋아요 버튼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좋다라는 표현을 말로 하는 게 참 어색하고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색하지만 오늘 하루 좀 고생한다. 자신에게 좋다라는 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포트폴리오가 좋아요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전략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전략은 리얼 김민준 전문가께서 알려주실 테니까요. 잠시 후를 기대해 주시면서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 및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투자 매매 함께 하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김민준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리얼 김민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 대해서 잠시 좀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통상적인 흐름을 봤을 때 기사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2008년부터 작년까지 추석을 전후로 했을 때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 오히려 장세가 좀 더 떨어지는 경향이 많았다라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번 시장에는 좀 잘 갔어요. 어떻게 보니까. 그리고 거기 중에서도 코스닥 시장이 추석을 전후로 해서 흐름이 조금 많이 바뀌었다. 이러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좀 먼저 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추석 연휴 이전만 해도 코스닥 시장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장인데 맞아요. 코스닥 시장이 쉽지가 않았죠. 네. 근데 쉽지가 않았던 이유를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은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나 또 거래소하고의 어떤 비교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는 코스닥이 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론적으로 볼 때는 기관의 매도가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기관이 코스닥을 지속 매도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이게 이제 국민연금의 어떤 매매 기준이 바뀌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중소형주 지분을 비중을 축소하는 과정에서의 매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 또 제가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4분기 중에 최소한 늦어도 4분기 중에는 이런 현상이 결국은 기관의 매물 공백을 불러오면서 코스닥의 급반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 현상이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빨리 찾아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여타 증시와 비교할 때 또 해외 증시와 비교할 때 코스닥이 선조정을 미리 추석 연휴 전에 받았다는 점. 자, 그게 이제 미국의 금리 동결이 나오면서 이제 그 동시에 어떤 그 코스닥의 그 반등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코스닥 추석 연휴 이후에 바로 나온 거고요. 여기에 추석 연휴 이후에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이제 그 진정되는 모습이 바로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기관의 매물 공백이라는 것은 기관이 대량으로 팔고 나서 다시 대량으로 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파는 상태를 멈추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세가 진정되는 거죠. 매수를 해도 되고 뭐 매수를 안 하더라도 매도가 진정되는 이런 상황은 코스닥의 매물 공백의 영역으로 봐야 되고 기관의 매물 공백. 이 구간에서는 코스닥 지수는
약하거나 이렇게 빠질 가능성은 현재 낮다. 이런 어떤 현상에서 앞으로도 어떤 기관의 매물 공백에 따른 어떤 코스닥의 반등의 어떤 형태는 네. 이후에도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상승 네. 흐름이 지속되는 것과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상승 네. 흐름이 캬캬캬 나가는 것과 그쵸. 아니면 등락을 주면서 등락이. 저점 고점을 주면서 가는 형태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 등락이 좀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향후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 부분도 함께 정리를 같이 해주실까요? 네, 뭐 최근에 이제 네. 코스닥의 이제 기관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은 이제 휴젤에서 이제 2대 주주가 이제 지분을 네. 뭐 1,600억 원어치 이제 블록딜한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26일경의 수급은 이제 그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수급 자체가 그 휴젤의 블록딜 때문에 나온 거니까 그건 조금 전체적으로 왜곡됐다?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네. 뭐 그거를 이렇게 고려하고 우리가 보면 네. 대체로 추석 연휴 이후 코스닥에서 기관의 매도세는 계속 진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반기까지 기관이 코스닥에서 매도하는 그런 어떤 수준의 타켓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끝났다는 소리예요. 네네네. 여기서는 사고 팔아봐야 이제 규모가 크진 않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이후 장세는 코스닥에서 대체적으로 약간의 종목 장세가 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네. 여기도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기관의 매물 공백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코스닥이 이후에는 4분기에는 기관이 매수해서 올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동안 기관이 계속 매도를 지속할 때 누가 계속 사왔느냐를 볼 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예를 들어 근데 개인이 개미 투자자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규모로 살 수 있는 거는 자문사도 있고 뭐 소위 말하는 왕개미, 그죠? 또 하나가 이제 외국인이죠. 외국인은 급격하진 않았지만 사고 파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적 순매수를 계속 확대시켜 온 거죠. 그러니까 4분기에는 이걸 갖다 놓고 보면 외국인이 사는 종목 또는 시장의 유동성이 매매하는 종목들의 순환매 네. 이 두 개 축을 갖고 4분기에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우리가 이제 시장 유동성의 순환매라는 거는 뭐 특정시켜서 지금 얘기하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특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그럼 외국인이 뭘 사느냐?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월부터는 어닝 시즌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통 11월에 실적 발표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사실 11월에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은 종목은 10월에 올라요. 그죠?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아마 이런 종목들을 살 거다. 외국인들은 코스닥의 중소형주도 실적 호전주를 선호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관은 성장주 선호하고 외국인은 실적주 선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타켓을 맞춰서 보시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닝 시즌인 거잖아요. 실적으로 좀 눈을 돌려봐야 될 것 같은데 뭐 9월 시장만 해도 사실 FOMC다, BOJ다 해가지고 통화정책회의 앞두고 시장에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막상 또 지나고 나니까 이제 시장의 시선이 자연스레 또 실적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과 우리가 맞춰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특히나 눈여겨볼 만한 섹터가 따로 있다고 보실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일단은 외국인들이 어느 쪽을 저가 매수할까 네.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최근까지 이렇게 동향을 대략적으로 볼 때는 일단 반도체, 네. 그다음에 제약주, 그다음에 화장품 약간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반도체 쪽은 우리가 뭐 상반기 때부터 계속 알고 있었지만 이제 하반기에 이제 OLED나 이런 쪽으로의 어떤 투자 확대나 또 반도체 쪽으로의 어떤 투자 확대나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하반기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네. 이런 부분은 결국은 어떤 장비주나 뭐 이런 쪽에서는 실적이 아무래도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미 AP 시스템이나 뭐 테라세미콘이나 이런 원익 IPS나 이런 종목들은 뭐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게 이미 연초부터 또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뭐 예상치로 나왔고 네. 주가가 또 그걸 반영하면서 움직였었고 따라서 지금은 그런 종목들보다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 후공정 쪽 그래서 반도체 후공정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패키징이 우선인데 검사 테스트보다는 패키징이 일단 우선일 텐데 패키징이나 이런 쪽에서 놓고 볼 때 소위 말해서 하나마이크론 네. 이런 종목들처럼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주가는 항상 그래요.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는 그러니까 개인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을 사잖아요. 네. 근데 메이저는 이미 남이 사서 올려놓은 종목보다는 내가 사서 올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을 기관과 외국인이 신규로 쫓아 들어오겠느냐? 그렇죠. 아니죠. 그죠? 예. 그럼 덜 오른 종목이에요, 무조건. 만약에 반도체 같은 반도체라고 해도 덜 오른 종목 중에서 찾겠죠. 그렇죠. 그러겠죠. 설마 기관 외국인이 개인의 뒤치다꺼리 설거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상식적인 논리를 생각해 볼 때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는 좀 덜 올라 있는 그런 실적 호조가 기대되면서 그런 종목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쪽을 보니까 최근에 이제 탐방을 이렇게 해보니까요. 네. 다른 종목들보다 일단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이 주가가 먼저 올라왔잖아요. 네. 또 왜 올라오나? 이게 탐방 결과 보니까 결국은 실적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아직은 추정치입니다. 네, 탐방 네. 결과니까 네, 뭐 네. 확실한 건 아직은 뭐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추정해 볼 때는 1분기에 한국 화장품의 영업이익이 20억 원. 그리고 2분기에는 25억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럼 3분기에는 90억 원 정도. 그러면 수준이 확 올라가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볼 때 그럼 한국 화장품만 좋아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드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중국이 뭐 경제적인 보복을 할 거다 막 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한때 빠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중국인들은 한국 화장품 하면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화장품 관련주는 여전히 중국 관련 수혜를 잇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이런 어떤 측면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 관련주도 외국인들이 일부는 다시 매수를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약주는 그동안 이제 조정도 많이 받았죠. 조정을 제약주가 바이오도 마찬가지지만 제약 바이오 쪽에서 많이 받았던 이유는 네. 기관이 팔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외국인들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사는 거예요. 사는 건데 지난 8월 달에 네. 전반적으로 보니까 업황 분석 리포트를 보니까 지난 8월 달에 제약주들이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8월이니까 3분기잖아요. 네, 그러면 3분기에 제약주들의 실적이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제약주도 역시 그다음에 그것도 있어요. 우리가 11월에 미국 대선. 맞아요. 미국 대선인데 우리가 염두 안 할 수 없어요. 에? 생각 안 할 수 없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힐러리요. 힐러리하고 그다음에 그 트럼프 네. 두 사람인데 이제 관련주들을 딱 보잖아요. 네. 우리가 그러면은 힐러리 관련주 하면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네네네. 그래도 오바마 정권에 이거를 좀 이어받는다고 이어가려는. 하면은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그죠? 그렇죠. 제약주. 최근에 사실 미국에서 제약주들은 반등을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약주. 그다음에 우리가 트럼프 하면은 보통은 이제 뭐 대우건설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또는 어떤 뭐 투자 신탁 이런 거 떠올리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오늘까지 나온 걸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아직은 힐러리 여론조사가 좀 더 앞서는 그런 상황으로 나오는 걸 볼 때 일단은 뭐 이런 것도 외국인들이 제약주들을 조금 이렇게 사주는 그러니까 오늘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을 포함해서 이렇게 볼 때 제약주들을 외국인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런 쪽에 있자 이렇게 볼 때 각각의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최근 외국인 기준에서 놓고 볼 때는 반도체, 화장품, 제약주 이런 쪽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쪽을 한번 깊게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의 흐름을 둘러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나 섹터를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반도체와 화장품, 제약주 이야기해 주셨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이나 섹터로 우리가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 가운데 화장품, 사드 배치과 관련해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화장품 여전히 해외에서 잘 팔리고 있는 부분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실적 호조에 대한 영향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주 같은 경우 8월에 매출이 호조세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대선과 관련돼서 이 최근에 여론조사 이 결과까지 함께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해봤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올라와 있는 종목보다는 이제 오를 만한 종목에 우리가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잡기가 힘들어요. 사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그걸 알면은 투자해서 실패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괜찮다 싶으신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몇 가지 제시를 해주실까요? 우리가 뭐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네. 뭐 많이 주가가 꼬꾸라져가지고 막 바닥에 네, 기고 있는 네. 종목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쵸. 제가 못 올랐던 종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그동안에. 추세가 뭐 너무 꺾여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들어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못 올랐던 종목들이라고 하는 거는 상승을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서 지금은 상승폭이 좀 부담스러운 종목보다는 네. 일정 부분 올라왔어도 네네네. 그 과정의 과열을 소화하면서 또 상당 기간은 오르지 않고 이런 매물 소화나 이런 그쵸. 과열을 해소했던 이런 종목들도 못 올랐던 종목들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 한번 볼게요. 네. 지금 STI라는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보면요. 네. 자, 바로 이런 경우죠. STI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종목은 이렇게 최근에 올라온 모습은 있지만은 그렇게 강하게 올라간 모습은 아니고 여기에서 또 단기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모습까지 좀 겸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상대적으로 또 많이 올라간 종목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류의 패턴을 보시면 되는데 ST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잉크젯 프린팅 관련 그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잉크젯 프린팅 관련 기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잉크 쪽에서 이 프린팅 할 때 이게 방울방울 떨어지는 게 있어요. 네. 이 방울이 크면은 아무래도 이게 퍼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 떨어지는 또 퍼지는 현상 때문에 오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떨어지는 방울을 예를 들어서 되도록이면 미세화시키는 거죠. 네. 작게. 그러면 떨어질 때 방울이 번지는 그 강도도 적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될 경우에는 STI도 시장에 상당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이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런 관련된 모멘텀들이 얘기가 향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도 한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하나마이크론 네. 이런 종목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반도체가 됐든 OLED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전방 업체에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그쪽이 이제 그 부각이 될 때는 네. 항상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듯이 전공정이 먼저 수혜를 보지 않습니까? 전공정이. 네. 그 다음에 이제 후공정 업체들이 뒤를 따라서 수혜를 보는 것처럼 네. 전공정 관련주들이 이미 많이 올라갔다면 이제 후공정 관련주들을 봐야 돼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하나마이크론도 계절적으로 3분기에는 좀 실적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제가 한국 화장품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대봉 LS 이제 대봉 LS는 의약 원료 쪽도 있지만은 이제 화장품 원료 쪽도 있습니다. 이쪽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볼 때는 그래도 가장 양호한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이런 대봉 LS도 지금은 약간 되돌려주면서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직전 고점을 한번 넘기는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 좀 감안해서 화장품 원료 쪽으로 해서 대봉 LS 종목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약 쪽에서는 사실 삼천당 제약, 이 삼천당 제약이 제가 이제 제약주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뭐 기본적으로 보는 건 차트를 떠나서는 일단 실적하고 이제 비교를 해봐. 이게 주가가 과한지 안 과한지. 뭐 네. 제약바이오를 꼭 뭐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바이오와 다르게 이제 이런 중대형 제약주나 이런 중형 제약주 같은 경우 실적도 어느 정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은 상당히 삼천당 제약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네. 현재 가격은 그래서 이 종목은 실적 대비로만 봐도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모습도 보시는 대로 21선 위에다 딱 올려놓고 딱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수하기 참 좋은 자리예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딱 분석을 방송 전에 이렇게 해보니까 네. 딱 그거 하나는 있더라고. 뭐냐면 76만 주 정도의 네. 신주 인수권부 사채 관련 물량이 이렇게 좀 잠복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환가가 3천 몇백 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9,000원대니까 당연히 전환을 하겠죠. 주식으로. 네. 그게 내년 2월
4월 며칠까지인가가 만기니까 네. 몇 달 안에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거만 아니면 제가 여기서 삼성전자는 좋은 자이다, 이거 매수해야 된다 이럴 텐데 그거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그러나 요걸 빼고 본다면은 상당히 괜찮은 자리고 주가도 좀 저평가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종목들 좀 관심을 가져볼 수는 있겠어요. 네, 몇 가지 종목들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STI 종목, 잉크젯 프린팅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하나마이크론과 삼천당제약까지, 삼천당제약은 잠시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신주 인수권 부사채 관련해서 내년 2월 달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을 잡아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4분기에 관심을 가질 만한, 뭐 우리가 시선을 돌릴 만한 종목이나 이야기 이슈들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일단 4분기에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외국인이 투자하는 실적주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여타 시장 유동성이 투자하는 쪽. 시장 유동성은 아무래도 이슈를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이슈나 모멘텀이 있는 종목. 4분기 구간으로 그런 종목들이 일단 첫 번째고 그다음에 4분기는 아무래도 뭐가 있을까요? 배당. 그죠? 배당 관련주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11월에 미국의 대선이지만 그거와 연계해서 또 한국의 대선을 떠올리면서 계속 가요. 근데 대선 관련주가 우리나라 한국 대선이 아직도 1년 이상 남았는데 많이 이미 예를 들어서 움직이더라고요, 최근에. 그렇죠. 근데 이미 성문전자나 우리들 휴브레인 이런 거 보면 이미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얘들이 계속 간다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과거 대선 때 사례를 보면 이런 종목들이 주도해서 올라가지만 많이 올라가면 새로운 종목이 나타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 파인데이시 이런 종목들처럼 또 생명전기 이런 종목들처럼 새로운 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딱 끝나요. 이제 인맥주가 끝나요. 그러면 정책주로 넘어가요. 대선 정책주로. 바로 이렇게 하면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실은 인맥주 위주로 올랐어요. 그럼 이제는 정책주를 관심을 가져야 돼요. 대선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따라가기도 쉽지도 않고요. 이게 좀 위험한 요소가 없잖아 있는 투자 방법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면서 가져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항상 주식 투자를 처음에 시작할 때 또는 주식 투자 말고도 고위험 고리스크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대선 테마주 하면서 5% 먹으려고 3% 먹으려고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럼요. 그런 사람은 대선 테마 안 해요. 그러면 대선 테마 하는 사람은 급등을 보는 거거든요. 그럼 급등을 보는 거면 급락도 감안을 해야 돼요. 당연하죠. 내가 이 세상에 리스크는 작고 수익은 큰 거는 없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장사할 때 아무리 싸게 해도 믿지는 장사는 안 한다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이 머니 게임이라는 거는 결국은 소수가 벌고 다수가 잃는 게임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고 수익은 크고 욕심을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없어요. 그 수익이 이게 급등이 나오면 급락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인드를 갖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 테마는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럼 안 하면 돼요. 그 본인의 성향이 안 맞으면. 그렇죠. 근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그걸 감안하고 해야 돼. 그거는 누가 뭐 어떤 원칙이 없어요. 그렇죠. 대선 테마. 단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맥주 또 인맥주 순환매 정책주로 옮겨가는 과정 이런 사이클을 우리가 모르면 그거는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건 정책 다음에 그러면 또 생각하시는 건 뭐세요? 정책 다음에는 이제 누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냐 쪽으로 접근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약간 집중되죠. 그러다 끝나버리죠 이제. 그죠? 근데 보통 대선이 하기 5개월 전이면 끝나요. 보통 그러면 끝난다고 봐야 그러면 남은 이제 개인들끼리 5개월 동안 치고받는데 그래서 항상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대선 테마는 결국 끝에는 개미들의 무덤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좀 이상한 말이 표현이 좀 그런가요? 이건 뭐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증시에도 그렇게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니까 그런 거니까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올해 들어서 좀 핫했던 부분이 이 사물 인터넷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가상현실 뭐 이런 부분도 좀 굉장히 올해 초부터 핫했어요. 연말로 갈수록 조금 얘기가 줄어들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어떻게 보시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고 뭐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우리가 이제 고성장 쪽으로 해서 다양한 쪽이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사실은 그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기대감. 예를 들어 우리가 알파고 나왔을 때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부가 뭐 예전부터 인공지능 얘기 나왔거든요. 그럼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육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또 그 이후에 잠잠하다가 알파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나요. 또 얘기가 나요. 그러니까 계속 립 서비스만 하는데 그게 얼마나 실전이 빨리 가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뭐든지 고성장 쪽은 먼저 부각되면서 시세가 나오지만 그 시세가 꺼지고 나서는 실질적인 영향 이제 수혜로 가거든요. 이게 이제 뭔가
얘기가 나왔으면 그게 실행이 돼야 뭔가 수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네, 그 관계로 좀 연결시켜서 살펴나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리얼 김인준 전문가와 함께 종목 투자 매매 시간 그동안의 시장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정리해보면서 우리 이제 벌써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몇 달 남지 않은 2016년의 하반기 장세 좀 전망을 해봤고요. 어떠한 이슈가 있을지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종목들 살펴볼 만한 부분까지 함께 모멘텀들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에 많은 반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많은 전략과 더불어서 종목들 제시해 주실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종목 투자 매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야, 일어나. 여기 앉으세요. 괜찮은데. 내가 도와줄게요. 고마워요, 아저씨. 아직도 이래? 얼른 퇴근해야지. 엄마가 되는 기쁨. 모두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의 배려를 보여주세요.